투표소 현장 그리고 각 당의 현재 상황실 분위기를 하나씩 중간 점검하고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윤희석 대변인님, 저하고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을 반영한 지금 투표율 추세를 보면 지난 4년 전 총선에 비해서 2.8%포인트가 높은데 특히 아까 저희 유승진 기자 리포트에 따르면 뭐 윤재호 원내대표든 장동혁 사무총장이든 뭔가 투표 동료를 더 절실하게 하고 있는 듯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이 저조한 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꽤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이 낮다는 얘기는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투표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전국적으로 볼 때 보수 지지층의 투표율도 좀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3시 45분 현재 60.3%가 전국 투표율인데 대구는 한 4% 정도 빠지는 걸로 보이고요. 경북도 한 1% 정도 빠지는 걸로 보이면 결국 전체 투표하신 분들 중에 보수 지지층의 비율이 좀 낮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투표 동료를 해서 투표 안 하신 저희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가셔서 기표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 투표 동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저희 하달에 잠깐 나갔던 이 시각 투표율 중에 가장 전국에서 투표율이 낮은 지역 중에 하나가 경상북도 구미가 있었거든요. 52%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서울은 주요 양천갑, 강서갑 63.4%. 이 시각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경북 구미 같은 경우는 50% 초반.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 생각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서영주 부대변인. 네. 그럼 추세로 봤을 때 물론 여기 그래프에 보면 이 가팔라지는 것들이 좀 완만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년 대비해서 뭐 4%, 3%, 2%로 좀 좁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로 봤을 때는 대략 60% 후반대 예측컨대 그렇게 되면은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 말 맞따라 65% 이상이면은 민주당에 다소 유리한 건 아니냐는 전망.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은 이게 뭐 어떤 예측이나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보는 것이죠. 17대부터 21대까지의 투표를 봤을 때 민주당이 많은 승리를 거뒀을 때가 55%에서 60% 구간을 벗어났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가 55% 미만의 투표율을 보였을 때거든요. 그런 패턴 성향을 봤을 때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1시부터 사전 투표율을 포함한 이제 선거의 추이가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본투표가 상당히 지난 총선보다 낮은 추이를 보였다가 본투표 플러스 사전 투표가 포함되면서 사전 투표의 그 높은 투표율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추이가 3% 내외로 쭉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전 투표는 진보 성향이 강한 정권 심판을 빨리 하겠다는 이 진보 측에 있는 젊은 성향, 투표 성향 사람들이 했다고 봤을 때 본투표는 뭔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제 뭐 예를 들면 TK나 뭐 대구나 경북, 그다음에 이제 보수 쪽에서 본투표를 통해서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지지를 해보자 그런 성향들이 나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본투표의 성향이 낮아졌어요. 지금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TK 지역 쪽에 이제 투표 성향이 지금 전국 평균은 밑에를 하향이란 말입니다. 그래 봤을 때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분석하는 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것조차도 지금 현재 보수 측의 본투표의 참여율이 위축이 됐든 아니면 어떤 판단이든 간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지금 사전투표율이 3%였을 때는 지난 총선보다는 한 3% 내에서 69.2에서 3 정도 마무리될 거로 보이면 결국에는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흐름 자체가 정확하게 본투표와 사전투표에 반영이 돼서 마치게 될 공산이 크다 그래 보입니다. 물론 민주당, 국민의힘 공이 SNS를 통해서 각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투표 동료에 불이 붙은 모양새라는 게 특히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아마 국민의힘이 매 시간마다 투표 동료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불과 진짜 2시간 남았습니다. 마지막 투표 마감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투표율 아마 저희 특집 뉴스탑10 진행되는 시점에는 오후 4시 현재까지의 투표율은 아마 합산해서 저희가 속보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집 뉴스탑10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거대 정당,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소수 정당들도 수도권에서 어제 마지막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의석을 확보해서 여의도에 입성할 수 있도록
원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조기 종식시켰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조기 종식의 형식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지난 2년이 지긋지긋했다는 것, 3년은 너무 길다는 것. 여당 역할을 못했던 여당, 제1야당 역할을 못했던 야당, 둘 다 이번에 싹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당선되어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약주가 술맛이 제일 떨어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다짐드립니다. 선거 이후에 민주 세력을 재편하고 재건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도덕성을 회복한,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민주 세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소외되고 배제된 시민들, 641번 버스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투명 인간들의 곁을 지키는 진보 정치의 목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진보 정치의 역사가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녹색 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그 제3지대, 특히 이제 비례 정당 혹은 그 비례대표로 많이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는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특히 구정처장님. 네. 조국혁신당,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청계광장에서 피날레 유세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 조국 대표도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촛불혁명, 그리고 얘기하기로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 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22대 총선 100일을 좀 압축적으로 살펴보면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국민의힘이 1월 달을 어떻게 보면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참패 이후에 이 패색이 짙었던 국민의힘이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야당 심판론에 불을 지피면서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이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이 민주당의 어떤 공천 파동이 시작이 되면서 그 비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이제 이런 악재가 불거지면서 야당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선거가 치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3월 초에 이 조국 대표가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창당한 이후에 이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이 총선 민심의 기류가 크게 바뀐 바가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투표 이후에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제3지대 창당을 통해서 이 국민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는 이 정당은 이 조국 대표가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오늘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정치권에 이 큰 파열음을 내거나 또는 이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이 의미 있는 이 득표를 할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 대변인,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분명하잖아요, 조국 대표는. 근데 이제 어쨌든 막판 상승세는 현실이었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대법원 확정 판결,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조국 대표가 사실상 국회에 입성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의 향후 전략, 대응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제 뭐 국회 등원을 한다고 볼 때 뭐 임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온다는 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죠. 조국 대표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뭐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그 이후에도 저 당이 존속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석수가 지금 예상으로는 꽤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정치 세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면은 총선 이후에 물론 민주당도 있겠지만은 조국신당으로 상징되는 또 하나의 큰 야당 하나가 앞으로의 전국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 두 인물에 좀 더 집중해 보면요, 구정처장님.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화성을 해서 뭐 48시간 유세인가요? 뭐 거기는 공룡은 뭐 한정민 후보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의 이낙연 대표도 사법 리스크 없는 제가 위기 극복의 적임자. 근데 이제 두 사람이야말로 특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치 생명 여부도 걸렸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에는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자신이 몸담고 있던 정당에서 이 총선을 출마한 것이 아니라 제3정당을 창당하면서 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또는 외면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까지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낙연 그 새로운 미래 대표의 경우에는 이 자신을 성장시켜준 이 고향에서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서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면 이 정치적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이 국민의힘을 떠나서 이 개혁신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창당을 했고 또 자신이 이 지역구에 도전을 하는 것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번까지도 만약 이 실패로 돌아간다라면 뭐 나이는 젊습니다만 정치적으로 10여 년 동안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이제 이런 이 냉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의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반면 여기 화면 잠깐 보면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고향에 다시 한번 출사표 던졌는데 민주조국당만으로는 정권 심판 불가능하다. 녹색정의당. 글쎄요. 4인 4색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마 가장 그 희비가 엇갈리는 쪽도 뭐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 못지않게 이 4명도 있을 거예요. 지금 4시 5분 이제 진짜 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투표 마감까지. 4시 투표율이 61.8%. 지난 총선보다 2.1%포인트 높다. 4시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공식 집계가 60% 선을 넘어서 61.8%. 지역별로 봤을 때는 전남이 65.5% 가장 높고요. 제주도가 57.5%로 최저다. 뭐 이렇게 따졌을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선 행정관님. 일단 점점 이제 본투표율 집계가 마무리되는 와중에 지난번 투표율과의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투표율보다도 이제 지난 총선 투표율보다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역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투표율이 만약에 높을 경우에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뭐 그 흐름은 크게 이제 뭐 맞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마도 이제 본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의 표심을 미리 정한 아예 정해진 사람들이 투표하고 본투표 때는 무당층, 뭐 중도층이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각 당에서 뭐 투표 동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래도 꽤 높은 투표율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속보 자막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아까 점심 때쯤은 4년 전 그러니까 21대 총선의 투표율보다는 대략 4%포인트가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3%포인트 높고 지금은 지난 총선보다 2.1%포인트 높은 투표율. 그러면 대략 뭐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지난 총선보다 1%포인트 후반 정도 높지 않냐. 그렇게 되면 67, 8%의 투표율이 예측컨대 그 정도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아까 윤석 대변인 아까 그 지역별 중에 호남 가장 높다. 제주도 가장 낮다고 했는데 원래 사전투표율 31.3% 사전투표율 때는 대구 경북 지역이 제일 낮았거든요. 조금 더 투표율이 대구 경북 지역이 높아진 겁니까? 사실은 사전 투표율하고 이 본 투표율하고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투표율이 이제 하루가 아니라 사흘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첫날 하든 둘째 날 하든 아니면 본투표하든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투표 의향이 높고 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먼저 투표한다는 그런 가설에도 동의할 수 있지만은 사전 투표율이 적어서 본 투표가 높아지거나 또는 사전 투표율이 많아서
본투표가 좀 뭐 낮아진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함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전체 투표율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낮다, 높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보수 진영이냐 아니면 진보 진영이냐에 따라서 유의미한 어떤 해석은 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영주 대변인께도 공의 질문을 드려야 될 게 결국은 거의 이렇게 되면은 4년 전 총선과 투표율이 붙거나 비슷한 수치 66% 7% 정도인가요? 마지막에 또 어디가 좀 더 투표율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아까 밑에 하단을 봤을 때 제주도가 가장 낮고 아마 제주도는 뭐 여야 공이 각 당 대표들이 많이 방문을 하지 않았었는데 제주도가 가장 낮고 호남이 비교적 높다. 이런저런 해석들도 또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일단 사전투표, 본투표를 분리해서 놓고 보면 사전투표는 일단은 보수의 성지인 대구가 가장 낮았다는 걸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본투표에서는 대구가 그걸 상쇄하면서 현재 기준에 있던 투표의 평균을 나름대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보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가 기대하는 그리고 우려하는 본투표에서의 어떤 회복력 그게 저는 나름대로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그 보수층의 위축이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투표율이 2.1%인데 통상 점심 전에 본투표에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저녁 전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시 마감 전에 통상적으로 오늘 이제 법정 공휴일이란 그런 전제하에 어디를 갔다가 저녁 먹기 전에 한 5시쯤부터 투표소에 또 다시 줄을 서는 현상들이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시부터 6시 사이에 또 투표가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는 지난 21대보다는 2% 내에서 3% 내를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치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들은요. 지난 21대 66.2%. 예. 당시에 야권의 그 지형이 어떻게 됐죠? 180대 103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높다는 것은 지금 현재 21대 총선에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죠. 국민의힘의 성적이 더 좋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전망이 어둡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이제 뭐 뚜껑 열어봐 알겠지만. 아니 그냥 패턴을 설명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패턴을 준비했어요. 네네네.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 지난 총선과의 비교한 실시간 투표율 집계입니다. 구장처장님. 네. 결국은 확실히 그 투표율 증가폭 그래프가 완만해졌어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러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전 투표율 역대 최고 투표율 37.3%. 그럼 아직 현재 오후 4시까지는 본 투표율은 지난 총선에 비해서 낮다. 뭐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뭐 2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투표율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번 투표의 어떤 특징을 보면 사전 투표에 상당히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본투표율이 지난 21대 총선보다 1~2%라도 높아진다면 그만큼 투표 참여 열기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많이 짐작을 해왔는데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관이 유권자 또는 그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동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 여론조사였다면 투표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까지 가서 직접 자신의 의사를 기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응답인 여론조사보다 적극적인 그 자신의 뜻을 밝히는 이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참여 열기가 최소한 지난 총선보다는 높아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지난 총선보다 본투표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높았던 반면에 지금 현재 61.8% 대략 그러면 2시간 남았고 이 정도 추세로 갔을 때 이렇게 제가 한번 임의로 이 그래프의 선을 쭉 따라가서 그려보면 67% 정도의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대략적으로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67% 정도, 이 정도 추세라면 2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네요. 4시 13분입니다.